자, 먼저 우리가 프린트 숙제가 좀 있었죠. 프린트부터 먼저 마무리 짓고 갑시다. 프린트 다 맞춰야 되지. 넓이. 자, 넓이 1번에 1번에 2분의 9. 1번에 2번은 12분의 1. 2번에 1번은 2. 2번에 2번은 4. 3번에 1번에 3분의 1. 3번에 2번에 3분의 32. 다음 4번에 4번. 5번에 1번. 6번에 2번. 7번에 4번. 자, 7번에 4, 쏘리. 다음 8번에 3번. 9번에 4. 10번에 4. 11번에 1. 됐나요? 자, 먼저 질문부터 맞지요. 첫 번째 페이지 질문 없고, 두 번째 페이지 질문, 두 번째 페이지 정리. 오케이. 자, 그럼 교재로 바로 가셔가지고. 자,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 보충일을 알고 있지? 다음 주 일요일 수업 못하기 때문에 이번 주 일요일은 수업합니다. 똑같이 1시에. 몇 시에? 좀 이따 알려줄게. 아주 저거 시간 체크 정확하게 하고 있어. 자, 152쪽부터. 자, 152쪽 질문. 152쪽 없으시면 153쪽. 153쪽 없으시면 154쪽. 932번. 932번. 자, 932번. 오른쪽 그림은 3차 함수 y는 fx와 1차 함수 y는 gx의 그래프이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2가 된다라고 한다면 g1-f1의 뭘 구하여라?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지요. 지금 쳐다보니까 fx의 식을 알아 몰라? 몰라. gx의 식을 알아 몰라? 몰라. 근데 fx하고 gx하고 서로 어떻게 돼 있어? 만나지요. 몇 개의 점에서? 두 개의 점이야. 눈을 떠야지. 몇 개의 점에서? 세 개의 점에서 만나잖아. 그 만나는 점에 x좌표가 뭐야? 0, 또 2, 또 4잖아. 그러면 결국에 교점이 생기고 있으니까 우리는 fx 마이너스 fx는 gx라고 놨을 때 요놈의 식기의 근이 x는 0, 2, 4란 얘기가 될 것이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렇다면 요놈의 식기를 우리가 실제로 풀 때 fx-gx는 얼마라고 놓고 풀었으니까 0이라고 놓고 풀었을 거 아니야. 그럼 요 주어진 식의 근이 또 0, 2, 4란 얘기가 되겠지. 근데 fx는 몇 차 함수고? 3차 함수고, gx는 몇 차 함수니까? 1차 함수니까 저 fx-gx라는 함수는 몇 차 함수가 될 거야? 3차 함수가 될 거잖아. 근데 근이 0, 2, 4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fx-gx라는 놈의 식기는 근이 0, 2, 4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인수로는 누구를? x와 x-2와 x- 얼마를? 4를 갖고 있을 것이고, 3차의 개수는 누군지는 알아 몰라? 몰라. 물론 누구를 따라갈 거야? fx의 3차 함수를 따라가긴 할 거야. 됐냐 안 됐냐? 저게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함수에서. 그렇다면 이때 지금 저 색칠한 넓이란 놈의 식기는 실제로 이 fx-gx라는 함수를 그리게 된다면 근이 0와 2와 4가 될 거고요.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누가 더 위에 존재하니까? gx가 위에 존재하니까 fx-gx의 함수값은 양수 나와 음수 나와? 음수 나올 거거든. 그래서 개형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라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이게 누구? fx-gx의 그래프가 되겠지. 근데 여기 넓이가 얼마가 된대? 2란 얘기랑 똑같은 표현이잖아. 맞아 틀려? 그럼 여기 넓이가 2면 그때 쳐다보니까 근이 0, 2, 4네? 근데 얘 3차 함수였잖아? 3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뭐야? 점대칭이면 몇 콤마 몇에 대해서? 2,0에 대해서 무조건 대칭 나오겠지요? 그럼 여기 넓이는 얼마 되니까? 2 되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푼 건, 니들이 대부분 푼 건
0부터가 아니라 2부터 4까지 fx-gx를 얘를 적분한 값은 얼마가 나와야 돼? 에헤이 적분한 건 이거 아니지. 넓이가 2잖아. 그렇지. 그럼 적분한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될 것이고 표현이 같어 안 같어?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좀 더 다시 보시게 된다면 넓이 서로 같잖아. 점대칭해서.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면 0부터 2까지 땡 4까지 fx에서 gx 뺀 거 적분하면 얼마 나와야 돼? 0 나올 거 아니야. 이게 좀 더 편하겠지. 표현이 같냐. 그러면 이 fx-gx 함수 얘니까 갖다 넣으시면 물론 여기다 갖다 넣어도 상관없고요. 표현이 같죠? 그럼 누가 해결될 것이고 A 해결될 거 아니야? 그럼 A 해결이 돼? A 해결이 된다면 fx-gx 알고 있지?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누구 구하라고 그랬어? G-F니까 저기다가 x에다 얼마 넣은 다음에 1을 넣은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돼? 마이너스 M 주면 될 거 아니야. 표현이 같지요? 자, 계산 마무리 하시고 야, 미안하지만 나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잠깐만 쉬고 있어. 자, 다음 154쪽 또 없으시면 155쪽 942번. 자, 잘 문제 내용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나중에 뭐 일단은 풀어드리는 건 다른 방식은 한 번은 보여는 드리겠지만 여기 잘 안 되시면은 이건 뭐 나중에 그냥 일반적으로 풀어내셔도 되니까. 자, 먼저 문제를 보시면 y는 1-x제곱이라는 곡선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과 이 곡선 및 y축 직선 x는 얼마로 둘러싸여 있는 직선 x는 얼마로 둘러싸여 있는 1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 넓이의 무슨 값을 구하시오? 최소값을 구하시오. 0과 t는 1 사이에 존재한대. 그렇다면 일단 주어진 도형의 넓이의 최소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넓이를 어쨌든 우리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도형의 넓이를 표현을 하려면 단순히 우리는 일단 뭐부터 무슨 선부터 찾아줘야 돼? 접선부터 찾아내야 되겠지. 그럼 접선 나왔으니까 당연히 무슨 점을? 접점에 대한 얘기를 뽑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접점을 보니까 접점이 t, 1 마이너스 뭐라고 나왔어? t제곱 나왔지?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표현이 되겠네?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표현이 될 텐데? 마이너스 2t.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t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t에 x 마이너스에 플러스 1 마이너스 t제곱이라고 표현이 될 거야. 됐지요? 그러면 요 놈이 접선이고 실제 이제 이 그래프 모양을 그리게 된다면 몇 차 함수의 곡선을 그려내야 되고 2차 함수고요. 꼭 지점이 0,1 나오고 근이 뭐하고 뭐 뿔마 1 나오게 될 테니까 걔를 그리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게 될 것이고 이때 여기 위에 접점 t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데 그 t의 범위가 0하고 1 사이에 존재하니까 어딘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쯤 있겠지. 된 이해갔니? 그럼 요 놈을 쉽게 해서 접선을 이렇게 그어. 됐어 안 됐어? 얘가 지금 접선이 y는 마이너스 2tx에 정리를 할게요. 그럼 플러스 1 플러스 t제곱이라는 그래프가 될 거야. 됐니? 다음 요 그래프에서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다시 한 번 더 항상 정적분 문제에서 제일 힘든 건 뭐? 덧칠해서 덧대서 확인하라고 얘기했죠. 이 곡선과 됐니? 다음에 또 누구? 문제에서 x는 1 그거보다 전에 y축 다음 x는 1 셋이 끝이야? 접선 됐냐 안 됐냐? 접선까지. 그럼 이 4개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은 어디야? 여기지요.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럼 요 놈을 쉽게 넓이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이때 넓이를 쳐다보면 이 위에 있는 접선에서 아래에 있는 곡선을 뭐 한 다음에 뺀 다음에 적분하면 되겠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맞아 틀려. 그럼 그 놈의 쉽게 넓이를
넓이를 표현하게 된다면 적분해야 돼. 0부터 1까지 위에 있는 접선 마이너스 2tx 플러스 1 플러스 t제곱에서 빼기 아래에 있는 곡선 1 마이너스 x제곱을 적분하셔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변수 x니까 t는 뭐 취급이 될 것이고 상수 취급이 될 것이고 그대로 먼저 가면 0부터 1까지 자 정리해보게 된다면 x제곱 마이너스 2tx 여기까지 표현 다 됐어? 다음에 1은 지워지잖아? 그럼 플러스 모제곱만 나와 t제곱 남는 거 적분이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 변수 또 x였으니까 얘 적분하면 3분의 1 x 3승이잖아? 0, 1 들어갔어. 그럼 뭐 남고? 3분의 1 남을 것이고 2분의 1 x제곱이니까 사라지겠죠? 그럼 마이너스 얼마? t 다음 플러스 뭐? t제곱 이게 바로 넓이를 표현한 식이야. 누구에 대해서? t에 대해서. 근데 t의 범위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며. 그럼 넓이가 t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되는데 t에 대한 몇 차 함수로 표현되어 있니? 2차 함수의 최소 최소잖아. 그럼 얘 무슨 볼록이? 아래 볼록이고 대칭축 얼마니까? t는 얼마니까? 2분의 1 나오잖아. 근데 0하고 얼마 사이에? 1 사이에. 그러면 최소값은 t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니까 s 얼마? 2분의 1 찾는 거랑 똑같겠죠. 됐어 안 됐어? 그냥 요거 계산하시는 게 기본이야. 됐나요? 네? 정도? 자, 다 되셨으면 남기셔가지고 156조 질문이요? 941번. 몇 번? 41번. 41번. 자, 점 몇 콤마면서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2에서 곡선 y는 누구의 근? x제곱의 근 두 무엇과? 접선과 이 무엇으로?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뭐 구하여라? 넓이 구하여라. 됐나요? 요 놈의 식기는 내신에 상당히 잘 나옵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얘를 여러분들이 빨리 구하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 자 먼저 기본은 연습과 그 다음에 요 식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일단 보시게 된다면 일단 이 점 2분의 1 마이너스 2에서 곡선에 뭘 그었다 그랬어? 접선 그었다 그랬지. 그럼 접선이니까 당연히 뭐 나와야 돼? 접점에 대한 얘기 항상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스타트를 못 걷는 사람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사람의 가장 기본은 접선 문제의 가장 기본은 무조건 접점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거를 지금 안 잡고 가시는 겁니다. 됐니? 그러면 접점이 2분의 1 마이너스 2는 아니잖아. 그럼 접점 잡아야 되겠네. 몇 콤마? t 콤마 t제곱.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될 것이고 2t 될 거고요. 그럼 y는 2t에 x-t 플러스 모제곱 t제곱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그런데 요놈의 식기에서 우리는 이 접선이 지날 거거든. 몇 콤마였어요?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2를 지날 테니까 마이너스 2라는 놈의 식기는 2t에 2분의 1 마이너스 t 플러스 모제곱 t제곱 될 것이고 그럼 요놈은 정리하게 되면 t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t제곱이 마이너스 2니까 정리하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얼마? 0 나오면서요. t가 그러면 뭐하고?
마이너스 1과 t가 얼마? 2 나오겠지. 그럼 이 t라는 게 무슨 점에 무슨 좌표니까? 접점에 x좌표니까 표현되냐 안 되냐? 그럼 그 접점의 x좌표가 누구하고 누구로? 마이너스 1과 2가 된다는 얘기잖아. 즉 그거를 다시 한번 그래프 모양으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그래프 모양으로 확인하시게 되면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요놈의 식기에 2분의 1, 마이너스 2라는 여기 점에서 접선을 그었어. 그랬더니 당연히 두 개 그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 긋는데 여기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 됐냐 안 됐냐? 다음 또 여기에다 또 하나의 접선 그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었을 때 요 점의 좌표가 얼마? 2. 됐니? 그럼 나머지 y좌표들은 당연히 우린 알아 몰라. 알 수 있을 거거든. 마이너스 1, 왜? 얘는 y는 누구 위에도 존재하니까 x제곱 위에도 존재하니까 마이너스 1, 얼마 돼야 되고 1 돼야 되고 다음에 2, 얼마 4까지 나오게 되겠지. 그럼 다시 한 번 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두 접선과 이 곡선으로 뭐한 둘러싸인 도형의 뭐 구하래? 넓이 구하래. 됐어 안 됐어? 그럼 이 두 접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뭐 되는 연습해라? 덧대는 연습해라. 제발 좀 말 좀 들으세요. 하셔가지고 먼저 영역 표현하셔야 됩니다. 두 접선과 다음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여기 있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근데 이 식기 부분을 넓이를 지금 표현하려고 그냥 보면은 힘들거든. 그래서 이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야. 그 얘기는 만약에 본다면 이 x는 2분의 1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여기 x는 2분의 1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딱 쪼개냈을 때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왼쪽 부분은 흰둥이하고 누구로 둘러싸여 있어? 노랭이로 둘러싸여 있지. 오른쪽 부분은 흰둥이와 누구로 둘러싸여 있는 거야? 파랭이로 둘러싸여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적분하는 모양이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 돼. 맞아 틀려? 그랬을 때 이 노랭이의 식은 접점의 x좌표 즉 t가 얼마일 때니까 마이너스 1일 때니까 여기 t에다 마이너스 1을 갖다 넣는다면 y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에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이 함수식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이 되겠죠. 됐니? 그럼 이 x는 2분의 1보다 왼쪽 부분의 넓이는 적분해야 돼.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그렇지 2분의 1까지 다음 누구에서? x제곱에서 빼줘야 돼. 누구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뺀 걸 뭐 하면 돼? 적분하면 되겠지? 다음 두 번째 요 퍼랭이 같은 경우에도 퍼랭이로 돌아서 있는 두 번째 식은 t가 2일 때니까 그대로 갖다 놓으면 y는 4의 x-2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얘는 4x 마이너스 4라고 표현될 거 아니야? 그치요? 그러면 요놈의 식기에서 이 부분 적분하는 모양은 정면을 불러? 인테그랄 2분의 1에서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얘를 적분한 걸 서로 뭐 해줘야 되는데? 더해줘요. 더하는 게 원래 우리가 구하는 모양이잖아. 됐니? 이게 기초야. 첫 번째 모양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만약 요렇게 풀어내셨다. 상당히 잘 풀어낸 겁니다. 영역을 쪼개는 연습이 잘 되시는 거고요. 먼저 그 다음 기초인 접선 꼭 찾아내는 것까지 잘 하셨으니까. 표현 이해갔니? 이게 첫 번째고요. 됐어? 다음 요 식기를 우리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게 왜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냐면 자 다시 봐. 그러니까 공식을 만약에 줬다면 내가 공식 써먹는 거 연습하라 그랬잖아. 기억나니? 저 자꾸 써먹으셔야 돼. 다시 2차 함수 있어? 이렇게 돼 있어. 1차 함수야? 여기 영역의 넓이 우리 구해 못 구해? 구할 수 있지. 뭐 쓰면? 공식 쓰면 몇 분의? 6분의 절대값 A에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세제곱. 그때 알파하고 베타는 뭐 의미하니? 어떤 근? 교점에 x
좌표잖아. 맞아 틀려? 아 이해하고 계시면 써먹는데 연습을 하셔야지. 물론 얘를 이렇게 쪼개는 게 기초긴 하니까 이 쪼개는 게 대시가지고 문제 풀었으면 상당히 잘한 겁니다. 이 문제를 못하는 애들은 이거 쪼갤 줄을 몰라. 영역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니까 대부분 못 푼 자가 대부분이거든. 됐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접선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접점까지를 딱 이렇게 찾아내는 순간 지금 요 모양에서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y는 x제곱이 존재하고 표현 이해갔니? 다음에 여기 2분의 1 마이너스 2라는 점에서 두 개의 접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됐냐 안 됐냐? 그랬을 때 이 점들에 우리는 뭘 알았냐면 좌표를 찾아냈잖아. 그럼 이 점들의 좌표를 찾았으니까 얘가 하나 마이너스 1이었고 요즘에 x좌표 2였지. y좌표는 우리가 뭐 필요하니까 그냥 잡아낸 거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잡아냈잖아요. 그렇다면 이때 이렇게 얘네 둘을 이었다라고 본다면 원하는 여기 부분의 넓이는 이 모양의 뭐에서? 삼각형에서.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여기 모양의 삼각형에서 누구 부분을? 이만큼 부분을 뭐 해버리면 돼? 빼버리면 되겠지. 근데 이 식기 부분의 넓이는 2차와 몇 차로 둘러싸여 있는 거야? 1차인데 어쨌든 우리는 1차식보다 만나는 교점만 알면 되는 거거든. 넓이 구할 때. 맞아 틀려? 그럼 이 부분의 넓이 바로 표현될 거 아니야? 몇 분의? 6분의. 다음 절대값 얼마? 1 쓰면 되겠지. 왜? 얘 이차함수는 무조건 얘 따라갈 테니까 개수는. 다음 곱하기 2 마이너스 1에 세제곱. 이거 하나 나왔잖아. 그럼 우리 이제 뭐의 넓이만 구할 줄 알면 돼? 그렇지. 삼각형 넓이만 구할 줄 알면 되거든. 근데 이 삼각형 넓이를 쳐다보니까 이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1이었고 다음 요점의 x좌표는 2, 얼마였어? 4였잖아. 그러면 세 점을 줬으니까요. 여러분들이 1학년 때면 사선식을 쓰셔도 되고요. 표현 이해갔니? 근데 선생님 저는 사선식 기억이 안 나요. 그렇다면 사선식 기억이 안 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제일 좋냐면 잘 봐라. 잘 봐. 우리가 전에 했던 내용을 잘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모양에서 예를 든다면 이런 모양의 도형이 있을 때 이렇게 삼각형이야. 여기가 0,3이고 다음 이 식기는 2,4고 다음에 요 놈의 식기는 마이너스 1,4고 얘를 5라고 합시다. 5라고 한다면 표현 이해갔니? 이런 모양의 삼각형을 우리가 사선식을 물론 쓰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사선식이 기억 안 나도 풀어도 돼. 나중에 실제 고3 때도 자꾸 써먹을 거니까. 고3 때 외워야 될 거 많아 죽겠는데 사선식까지 한다? 미친 짓이거든. 이해갔니? 그럼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면 얘를 보세요. 여기 있는 삼각형, 요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는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서 봐도 돼. 얘랑 얘로. 맞아 틀려? 그때 노랭이와 퍼랭이의 장점은 이렇게 쪼갠 이유는 둘 다 뭐가 동일하니? 그렇지. 밑변이 동일하잖아. 그럼 높이만 알면 되겠네? 그러면 높이를 찾을 때는 여기서 수선에 발 내리는 거잖아. 이게 y축이야? 높이 얼마 나오겠니? 그렇지. 1 나오지. 이거는 이렇게 내린 게 높이겠지. 높이 얼마 나오겠니? 그렇지. 그럼 이제 뭐만 알면 돼? 높이, 밑변만 알면 되잖아. 그럼 밑변을 찾을 때 어떻게 찾느냐? 당연히 이 직선을 구해서 무슨 절편을 구해도 되고 y절편 구해도 되고 또는 잘 들어. 또는 우리는 기울기 써먹자를 계속 연습을 했으니까 기울기 써먹자인데 자 2고 마이너스 1이잖아. x변화량 얼마야? 3. y변화량 얼마야? 1이지. 그럼 몇 대 몇을 이루니? 3대 1을 이룰 거 아니야. 3대 1을 이루니까 여기도 몇 대 몇을 이루겠어? 3대 1이겠지. 근데 여기 길이 1이었거든. 그럼 여기 얼마 나와? 3분의 1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높이 하려면 이제 요만큼 알면 되겠네? 근데 이 점의 y좌표가 얼마였고?
4였고 이 점의 y좌표 얼마였으니까 3이었잖아. 그럼 여기 길이 얼마 나와? 그렇지.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노랭이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다음에 밑변은 1 더하기 3분의 1이고요. 곱하기 높이 1이죠.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1 더하기 3분의 1 동일합니다. 높이 얼마였어? 2였잖아. 그럼 결국 얘네들만 뭐 해주면 더하는 게 넓이겠죠. 맞아 틀려. 그럼 요 식기는 어차피 더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3분의 1에다가 플러스 얼마 해주면 돼?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 3하면 될 거 아니야. 공통부분 빼서 묶었으니까.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럼 요 모양을 그대로 여기서 써먹자라는 거야. 굳이 사선식을 기억을 못하겠으면. 왜? 얘를 만약에 실제 적분하려면 식 다 찾아서 적분 따로 뻘짓을 다 해야 된다고. 힘들잖아. 예, 갔어 안 갔어? 6분의 1을 써먹을 수 있는 모양이면 당연히 써먹는 게 무조건 편한 거거든. 표현 이해갔니? 이미 여기는 우리는 찾았어. 그러면 누구만 찾으면 돼? 이 삼각형 넓이 찾으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누구에서 쭉 선을 올려야 되겠어? Y축처럼 2분의 1 콤마 그렇지.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삼각형을 쪼개서 넓이를 구하셔도 됩니다. 이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선을 쭉 올리게 되면 얘는 x는 얼마? 2분의 1인 직선이잖아. 그럼 요 길이 높이에 해당하는 거 이 길이는 얼마 나올 테니까? 2분의 3. 그렇지. 2분의 3 나오겠죠. 좌표 다 보이나요? 다음 요 놈의 식기의 길이는 2분의 그렇지. 얘도 2분의 3 나와야지. 맞아 틀려?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럼 감사하네. 그건 뭔 소리야? 둘 다 높이 똑같네. 밑변도 서로 어떻겠어? 같겠지. 그럼 하나 삼각형 넓이 구한다면 몇 변화? 그렇지. 그래도 돼 얘. 그럼 밑변만 찾으면 되겠네. 근데 이미 요 길이는 우리 알고 있잖아. 1이고 마이너스 2였어? 그럼 얼마 나와? 3 나오지? 그럼 우리 이제 뭐만 찾아주면 돼? 기울기 써먹는 연습만 하면 될 거 아니야? 자, x변화랑 얼마? 3. y변화랑 얼마? 3. 맞아 틀려. 그럼 몇 대면? 그럼 여기도 몇 대면? 그럼 여기 얼마? 2분의 3. 됐어 안 됐어?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3 더하기 얼마고 2분의 3이고 높이가 둘 다 2분의 3이니까 플러스 2분의 3은 요놈의 식기에서 빼주면 되겠네. 몇 분의? 6분의 절대값 1에 2 플러스 1에 넣으면 함수 빼면 되겠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요렇게 넓이 구하는 거 요거는 연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사선식이 기억 안 나면 그냥 이렇게 쪼개서 연습을 하시되 의외로 모의고사에서 잘 써먹습니다. 얘가 사선식보다는 생각보다 잘 써먹어 이게. 사선식은 정말 순수하게 내신 때는 우리가 많이 써먹은 거지 어차피 니들이 잘 기억은 못할 거란 말이야. 알고 있으면 당연히 땡큐인데 대부분 잘 못 써먹으니까 얘 사선식보다는 요거를 가시는 게 좀 더 편합니다. 됐나요? 어쨌든 우리는 고르는 걸 스킬 써먹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풀이로 맞으신 분은 두 번째 풀이 반드시 이거 정리해 놓으시고요. 6분에 써먹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6분의 공식을 계속해서 써먹을 줄 알아야 돼. 다음 두 번째 풀이에서도 요 놈식이 넓이 구하는 이거는 따로 노트에다 정리. 얘가 써 노트 뒤쪽에다가. 오케이. 자, 정답. 정돈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다음 질문. 947번. 947번 156쪽에 947번 또 46번이요. 또 없지요? 자, 지금 찾아보시면 그림과 곡선, 그림과 같이 곡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p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맞아 틀려. 2차 함수 나오면 뭐 나와야 돼? 축이 누구 되니? x는 3. 축으로 먼저 쭉 그으세요. 축을. 자, 그었죠? 축을 쭉 긋고 나서 보니까 요놈의 식기에서 둘러싸인 부분이 A하고 B라 그랬는데 그 축에 의해서 B 부분의 넓이를 몇 등분을 할까요?
2등분을 하겠지요. 맞아 틀려? 되냐 안 되냐? 대칭축이니까 저 B부분 넓이 2등분 할 거 아니야. 근데 B부분 넓이가 우리가 알파하고 베타라는 그들을 알면 좋은데 그는 모르거든 현재는. 됐어. 그러면 요놈을 시켜서 축에 의해서 넓이가 2등분 되니까 B의 왼쪽 부분과 A 부분의 넓이는 서로 어떻게 돼? 같겠지. 그럼 넓이 갖다 나오면 우리는 첫 번째 인접한 도형을 이용하던가 두 번째는 뭐 이용하자? 적분하면 얼마? 제로 써먹자 그랬잖아. 그러면 얘는 넓이 갖다 해서 인접한 도형보다는 뭐 쓰는 게 편한 거야? 적분하면 0 쓰는 게 편하겠네. 맞아 틀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면? 0부터 3까지 누구를? x제곱 마이너스 몇 x? 6x 플러스 p라는 걸 뭐 해버리면 적분하면 얼마 나와? 0 나오겠지요? 표현이 이해갔니? 그러면 그거 계산만 하시면 P가 바로 해결될 겁니다. 됐지요? 다음 두 번째 947번. 자, 요 놈도 쪼매맣게 별표 치시고 얘도 익히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잘 잡아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쳐다보시면 지금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S1 누군지 표현 이해 가셨을 것이고 둘러싸인 도형 넓이 S2. 근데 이 S2는 2차 함수가 아니라 3차 함수니까 6분의 써도 안 될 것이고 3차 함수에서는 12분의는 특정한 형태라고 그랬잖아. 그건 당연히 얘 써 못 써? 못 쓸 거야. 근데 요 놈의 식기에서 S1의 넓이와 S2의 넓이가 어떻대? 같대. 그럼 인접한 도형을 쓰든가 또는 뭐 해줘야 되는데 적분하면 얼마? 0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적분하면 뭐 쓰는 게 편해? 0 쓰는 게 편하겠지. 근데 적분하면 제로를 쓰려면 저 3차 함수가 어느 축과 만나는 지점을 알아야 되니? X축과 만나는 지점을 알아야 될 거거든. 여기처럼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건 이렇게 돼서 S1과 S2니까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근데 이 값이 누군지 현재 알아 몰라? 몰라. 그럼 그 값을 우리가 알파라고 친다면 이 알파라는 놈의 식구는 주어진 3차 함수의 뭐가 되는 거야? 근이 될 거 아니야. 그럼 근이니까 근의 역할은 갖다 넣으면 무조건 뭐 나와야 돼? 제로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알파라는 놈의 식기를 갖다 넣으면 어떤 식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K는 그렇지. 이게 무조건 나와야 될 거 같아.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러면서 우리는 주어진 식을 적분을 해 0부터 어디까지? 알파까지 x3승 마이너스 2x 플러스 k를 모아버리면 적분하면 얼마 된다라는 거 0 된다라는 건 알고 있겠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이때 이 알파라는 건 뭔지 모르는 상수니까 이 식기를 그대로 적분하게 된다면 4분의 1 알파 4승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K 곱하기 알파가 얼마 된다는 거 0 된다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됐냐 안 됐냐? 그랬을 때 이 식을 풀어야 되는데 당연히 K 때문에 M 풀어져 안 풀어져? 안 풀어지잖아. 알파도 모르니까.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긁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 알 수 있죠. 맞아 틀려. 그럼 이 식을 알고 있다는 거 그럼 요 놈의 식에서 K라는 거 우리 바꿔서 표현할 수 있겠네? 마이너스 알파 3수 플러스 몇 알파로? 2알파로. 그럼 그대로 K 값 대신에 갖다 넣게 된다면 얘는 4분의 1 알파 4승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K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3승 플러스 2알파에다 곱하기 알파 제로 될 테니까. 됐니?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4승 나오게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알파 4승에다가 다음 플러스 2알파 제곱이지? 그럼 플러스 뭐가? 알파 제곱이 0 나올 것이고 둘 다 공통이야. 누가? 알파 제곱 공통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 알파 제곱 플러스 얼마? 1 나오면서 알파가 제로가 되거나 4분의 3 알파 제곱이 1 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요. 근데 이 z 알파 값 보니까 요 놈의 식기는 당연히 됐어 안 됐어? 0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면 알파 제곱이 얼마 될 테니까 3분의 4대는 여기서 나오겠네? 그럼 알파는 뭐 나오겠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얼마? 2 될 텐데 알파가 양수야 양수야? 양수니까 그러면 알파 얼마 나와야 루트 3분의 2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찾으라는 거 알파 찾는 게 아니라 누구 찾으래? K 찾으래. 그럼 K 찾으라는 거 여기다가 알파 뭐 해주면 돼? 갖다 넣으시면 되지.
됐어 안 됐어? 됐니? 요거는 돌아가는 모양을 조금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자, 필기. 무슨 소리요? 자, 이번 주 수요일 우리 12시부터 5시입니다. 알고들 있죠? 12시부터 5시. 왜? 학교 수업. 수요일날 그거잖아. 예비 소집이. 아 그래. 아, 뭔 소리야. 그래서 다 잡은 거구만. 목요일이 수능이야. 그래서 수요일날 예비 소집이니까 그리고 학교 안 가. 너네 지금 26일부터 안 가지 않아? 근데 뭔 학교를 왜 가? 왜 갑자기 왜 불화를 쳐? 원래 온라인 수업이 있는데 그날은 안 하죠. 모르지. 그건 나야. 온라인 수업 할지 하도 오전 수업밖에 안 할걸? 하나는? 예비 소집일인데? 예비 소집일 때 뭐예요? 응? 예비 소집일 때 뭐예요? 예비 소집일 때 너네? 3을 하면서 짐 빼기? 아니 그냥 고3 수업. 고3들이 뭐 하는 거냐면은 내년에 뭐 니들은 가봐야겠지만 자기 고사장 갔다 오는 거. 아 고사장. 그냥 갔다 오나. 한 번은 가봐야지. 왜? 다음날 괜히 갔는데 다음날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헤매는 게 아니라. 근데 각 고사장이 대부분 자기 다니는 학교 근처 학교들이기 때문에 뭐 배정이 그 선택 과목에 따라서 좀 갈리긴 하겠지만 올해는 뭐 뭐 갖고 갈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가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야지 다음날 수능날 어떻게 갈지 헤매진 않을 테니까. 물론 뭐 기억 안 나시면 알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빨리 뭐 잡아가지고 택시 잡아가지고 가면 돼. 부모님이 데려다 주거나 그럼 되지 뭐. 수능인데 대부분 데려다 주시겠지. 자, 다음 없으시면 157쪽 질문 950번 또 없어? 자, 950번.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곡선 y는 ax제곱에 대하여 이등분될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얘도 확인을 해보시면 일단 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라는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도형은 2차 함수가 될 것이고 950번에서 근이 뭐하고 뭐가 되면 0이랑 4 무슨 볼록이? 오케이 이제 헷갈리지 않고 말로 잘 하네. 오케이 제로와 4 나오면서 위로 볼록인 이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 곡선과 어느 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그러면 여기일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보자마자 바로 머리에 떠올라야 돼. 뭐가? 축도 떠올라야 되겠다. 야, 지금 다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한 방에 캐치 못했어. 다시 뭐 떠올라야 돼? 그렇지. 몇 분의? 6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승. 숫자 뭐 이제 드시면 되니까. 됐어? 그러면 요 놈의 식기 넓이는 뭐 예를 들어 어쨌든 계산하면 3분의 얼마? 3분의 2 나올 거거든. 됐죠? 그럼 이 3분의 32라는 놈의 식기를 y는 ax 제곱이라는 곡선이니까 몇 차 함수인 거야? 2차 함수면서 원점을 꼭지점으로 갖고 있을 테니까 이런 2차 함수가 몇 등분을 한대? 2등분 한대. 그러면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가 같을 테니까 각각의 넓이가 3분의 얼마? 16으로 표현될 거 아니야? 자, 그럼 이제 바이
위의 넓이 3분의 16을 따지는 게 편할까? 아래 넓이 3분의 16을 따지는 게 편할까? 아래가 편하다면 아래 넓이는 표현하려면 어떻게 따져야 되니? 이 점을 기준으로 얘하고 얘를 몇 개로 쪼개야 돼? 2개로 쪼개야 되지. 그러니까 정적분에서 분명히 그래서 계속 얘기했던 게, 야, 넓이 구하는 거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자꾸 얘기하잖아. 아무거나 하지 마시고 계산하기 편한 걸 가시는 거라고. 뭔 소린지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그렇다면 어디 따지는 게 편한 거야? 그렇지, 위에 게 편한 거거든. 근데 이 위에 거는 또 몇 차와 몇 차로? 2차와 2차. 그럼 또 뭐 떠올라야 되니? 그렇지, 공식 떠올라야 돼. 그러면 우리는 무슨 점만 알아내면 돼? 이 교점만 알아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교점은 얘와 요 이차함수의 무슨 점이니까? 교점이니까 당연히 ax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몇 x 4x를 만족하는 근이 될 거라고. 그럼 요 놈은 풀게 된다면 a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4x는 0 나오게 될 것이면서 됐냐 안 됐냐? 그러면서 x 공통이니까 x에 a 플러스 1x 마이너스 4는 0 나오게 되겠죠? 그럼 x는 0하고 x는 뭐 나오게 돼? a 플러스 1분의 4 나올 거 아니야.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요만큼 넓이 쓰는 게 편하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판단이 됐어? 그럼 저 3분의 16이라는 놈의 식기의 넓이는 야도 2차 둘러싸여 있어? 근이 하나 제로, 근이 하나 이었잖아.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돼? 시작! 6분의 절대값 A 플러스 1에 곱하기 A 플러스 A 플러스 1분의 4의 세제곱 4의 세제곱 마이너스 영어 어차피 할 필요 없으니까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여러분께서 일단 약분되면서 날라가겠지? 그러면 넘어가겠지? 16 곱하기 2입니다. 얘는 절대값 A 플러스 1에다가 됐어 안 됐어? 다음 요놈 정리하면 A 플러스 1의 몇 승에? 3승에 4의 몇 승? 3승 나오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A가 양수였어 음수였어? 양수였으니까 얘는 A 플러스 1일 거 아니야. 그럼 A 플러스 1께 지워지겠네? 그러면서 4의 3승 16 날라가면서 4 남지요? 2, 4도 한 번 더 날라가겠네? 2 남겠지? 됐어 안 됐어? 그럼 여기는 현재 1 남아있을 것이고 넘어가면 A 플러스 1의 무엇이? 제곱이 세제곱은 하나 날라갔잖아. 그럼 제곱이 얼마? 2. 그럼 A 플러스 1은 에헤이 뿔마 루트 2가 될 것이고 됐어 안 됐어? 그럼 A라는 놈의 식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로 해결이 되겠지. 그러면 그 중에 누구일까? 그렇지, 얘밖에 없겠지. 왜? 양수값이니까. 됐어 안 됐어? 됐니? 오케이, 정답. 이 950번도 약간의 947과 같은 라인입니다. 교점을 찾아내야 가지고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는 거. 자, 왼쪽은 지웁니다. 자, 다음 157쪽에 또 다른 거 질문 없고요. 158쪽에 질문 956번 또 없니? 자, 연속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적분하다 그랬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6부터 6까지. 마이너스 6부터 6까지. 항상 정적분 나오면 뭐 보고 들어가라? 적분하는 간 보고 들어가자. 됐냐 안 됐냐? 얘를 구하라 그랬는데 가적분을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fx는 x제곱이래.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fx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얘는 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됐어 안 됐어? 다음 나 조건은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한 fx는 fx 플러스 1. 뭔 소리? 주기가 얼마? 그렇지. 주기 2니까. 근데 마이너스 1과 1이 얼마큼 떨어져 있니?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이 모양이 뭐 된다는 거야? 반복되겠죠. 그러면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반복이고, 다음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부터 5까지도 반복이고, 5부터 또 어디까지? 7까지도 반복될 거야. 그래, 됐어, 안 됐어? 근데 문제에서는 적분하라 그랬는데, 마이너스 6부터 어디까지? 6까지 적분을 하래. 그러면 얘가 반대편에도 마이너스 6부터 6까지도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3까지도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겠지.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랬을 때 그림 모양 반복되는 걸 보니까 마이너스 6부터 6까지는 이 fx 그래프는 y축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야? 대칭이잖아. 그럼 얘는 몇 배? 2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6까지 fx 적분한 거랑 똑같을 것이고, 그럼 0부터 6까지 fx 적분했다는 건 여기 넓이 싹 다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네? 근데 0부터 6까지니까 여기 6까지 요것만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요만큼 넓이가 몇 개가 존재하는데? 3개가 존재하는데 실제로는 이 넓이 하나만 구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함수 저거 하나니까 제 넓이를 몇 개가 있다라고 치면 돼? 6개 있다라고 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 넓이 6개 있으니까 요 놈의 넓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한 거야? 0부터 1까지 x제곱을 적분한 게 6개 있는데 거기에 몇 배 해줘야 돼? 2배 하는 거지. 됐니? 갔어. 그러면 계산 바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 됐니? 그래서 이런 이유가 나오면 그림을 무조건 정답분 나오면 이렇게 된다면 그려놓고 가시는 게 가장 최고입니다. 됐지? 정답! 자, 또 다른 거 질문. 158쪽에 더 질문 없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노트 피셔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돈해야 될 속도 가속도 전에 역함수 내용 먼저 잠깐 정돈하고 가겠습니다. 내일고 여러분들이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다루시긴 하겠지만 다시 한번 뭐 그거 부분보다도 일단은 다시 기초부터 다시 한번 역함수에 대한 걸 정도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예은아! 역함수 하면 뭐 떠올라? 하나만 아무거나 얘기해도 돼. 괜찮아. Y는 X층. 다음 너는? 어? 1대1. 대응. 너는? F 마이너스
F 뭐 말을 해 말을 F 어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1x F 마이너스 1x 우리는 F 마이너스 1x라는 건 뭐? 그거 말고 딴 거? 둘 얘기한 거 빼고 x 값이랑 y 값이 바뀌어요. x 값이랑 y 값이랑 바뀌어요. 아 애매하게 얘기하네. 응? 뭐 얘기? FA가 어 B일 때 FA가 B일 때 F 역함수 B는 오 좋습니다. 자 다시요. 일단 역함수라는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건 뭐를 먼저 첫 번째 짚고 넘어가셔야 되냐면 역함수란 말을 주면은 좋아. 그잖아. 근데 역함수란 말을 안 줄 때가 꽤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역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역함수라는 말을 안 주면서 얘가 역함수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그게 역함수에 대한 정의인데 역함수의 정의라는 건 뭐냐면 두 개의 함수를 합성을 해. 다시 뭐 한다고? 합성을 해. 두 개의 함수를 합성을 해. 또는 F와 G를 합성을 해. 합성을 함수의 결과가 누가 되는 경우? X일 때.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됐냐 안 됐냐? 왜? 예를 들어 이건 거야. 1이 3한테 써야 F라는 함수에서. 그럼 F 인버스에서는 3이 누구한테 쓰는 거야? 1한테 쏘는 거지. 맞아 틀려. 그러니까 두 개 F와 F 인버스 합성하면 다시 누구 나와야 돼? 자기 자신 나와야 돼. 예,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가장 기본 역함수라는 말이 안 줬을 때 역함수를 뽑는 것. 저 식을 읽어낼 줄 아셔야 돼요. 이때 우리는 뭐 G 또는 F라는 놈의 식기를 G를 F의 보다 인버스라고 표현한다가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 문제에서 Y는 X 대칭은 거의 뭐 안 쓰이는 건 아니고 가장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걔를 보통 제외를 하고 역함수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무엇이? 항상 가장 중요한 게 FA가 얼마라면 B라면 이때 누구는 F 인버스 누구는 B는 얼마다? A다. 됐냐 안 됐냐? 이게 가장 기초지야. 우리 F-1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F 인버스라고 읽어야지. 읽는다면 또는 F 역함수라고 읽든가. 됐지요? 쟤네 둘만큼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무슨 대응이 돼야 돼? 1 대 1 대응이 돼야 돼.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그래프가 항상 뭐하거나 항상 뭐하거나 증가하거나 또는 그렇지 감소만 해야 되고요. 증가 또는 감소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까지 연속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치역과 정확하게는 치역과 뭐가 나타나야 된다. 에헤이 공역.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는데 그 얘기가 뭐 연속이라는 거야 쉽게. 표현이 갔니 안 갔냐? 됐니? 저기까지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꾸 놓치는 기본적인 패턴인 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냥 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둘은 무슨 대칭이다. Y는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뭐가 된다? 대칭이다. 됐냐 안 됐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 Y는 X 대칭이 되기 때문에 그때 fx와 gx의 교점을 찾으면 gx는 지금 f 인버스입니다. 됐니? 근데 역함수를 다시 한 번 더 1학년 때를 제외해놓고서 웬만하면 역함수는 찾는다 안 찾는다? 안 찾는다. 거의 우리 못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림은 표현해도 식을 찾을 수는 없다 그랬어.
표현 이해가니? 1참수는 식을 찾을 수 빨리 있으니까. 됐나요? 그렇다면 얘네들의 교점은 식을 못 찾으니까 누구하고 누구를 찾아라. fx와 누구하고의 교점을 찾으면 된다고. 그렇지. y는 x하고의 교점을 찾으시면 되겠죠. 표현 이해갔냐? 됐니?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게 된다면 이렇게 좌표평면이 존재하고요. fx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fx를 y는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뭐 시킨 게 대칭시킨 함수가 얘가 뭐가 될 것이고 gx가 될 거 아니야. 됐어 안 됐어? 그럼 f와 g의 교점은 누구하고의 교점이니까 y는 x하고의 교점이니까. 이해갔니? 그래서 반드시 y는 x와의 교점이고요. 근데 이게 항상은 아닙니다. 이거 감소함 쓸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었어요. 됐니? y는 x와의 교점이 항상은 아닙니다. 항상은. 만약에 fx가 감소함수면 y는 x 위에 존재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한 건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에서 한번 이건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과 쪽 라인이기 때문에 이건 한번 다룬 적이 있으니까 그거는 잘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됐니? 그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역함수에서 이 정도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함수는 여기가 먼저 기본 토대를 갖고 가셔야 되고 표현 이해갔어? 다음 미적분화 하신 분들은 역함수를 미분하는 법을 나중에 배웁니다. 그래서 역함수 미분을 기억하시고 그거는 뭐 문과는 상관없으니까 너는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고 다음에 이제 역함수에서의 적분을 보셔야 되는데 표현 이해갔니? 마지막으로 역함수에서 정적분. 이 정적분이 나오는 건 일단 틀이 박혀 있는 게 하나가 있어. 그 틀을 잘 읽어내셔야 되는 것이고 그 틀이 아니라면 직접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프를 역함수 모양 그릴 수 있으니까. 됐냐? 만약에 요놈의 식기가 실제로 이 정적분을 하는 방식이 틀이 안 박히더라도 우린 구할 수는 있어. 근데 그건 미적분에서만 가능해. 스킬을 써서. 시환적분이라는 약간 스킬과 다음 변수상에서의 스킬을 가지고서 쓸 수 있는데 몰라도 돼. 안 해도 돼. 너는 좀 그냥 기본형 아니면 그림 그려. 끝이야. 그럼 기본형은 내신에서만 적용해. 모의고사는 안 나와. 이해갔니? 내신에서만 쓴다. 됐지요? 자, 그럼 기본형이라는 건 뭔 소리냐면 그냥 적어드릴게요. 결론은 A부터 B까지 fx 적분한 놈의 식기랑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gx를 적분한 놈의 식기는 얘는 B 곱하기 D 마이너스 A 곱하기 C라고 표현되고요. 단 FA가 C고 다음에 FB가 D 이걸 만족을 해야지만 요 식이 성립을 해요. 그거를 그냥 보여는 드리겠습니다. 됐니? 자, 모양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y는 fx가 있어. 그러면서 여기가 x는 a야. 다음 여기가 x는 b라고 치자고. 됐어 안 됐어? 그러면 당연히 fa가 얼마라 그랬니 문제에서? 전제 조건에 c라 그랬잖아. 다음 fb가 얼마가 된다 그랬어? b 나온다 그랬지. 그런 이해갔니? 그렇다면 이 fx라는 놈의 식의 역함수는 무슨 대칭이니까? y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 역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대강 표현하게 된다면 교점이 생길 것이고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이게 gx예요. 됐죠? 그래 이해갔니? 그랬을 때 자 gx 그래프를 x는 얼마인 지점에서 c인 지점에서 x는 얼마인 지점까지 d인 지점까지. 그럼 이 gx라는 그래프에서 x가 c인 지점을 찾아야 되잖아. 근데 y가 c잖아. 맞아 틀려? 그럼 y가 c니까 x는 c를 찾으려면 y는 무슨 선이 존재하니까? x라는 선이 존재하니까 만나는 요 지점이 누가 될 거냐면 c일 거야.
이해 갔냐 안 갔냐. 또 만나는 요 지점이 누가 될 거냐면 D가 나오겠지요.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요 정적분을 모양으로 그리게 된다면 C부터 D까지 적분하는 요 모양으로 표현될 거예요. 여기 들어왔나요? 표현 이해 갔어? 여기까지 표현 이해 갔니? 자 그럼 요 식기를 이제 왼쪽 그래프부터 다시 한번 모양을 보시게 되면 자 잘 보세요. 노트 필기하실 때 웬만하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을 최대한 같도록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y는 x가 있고 다음 여기 a 그다음에 여기 b 여기 c 여기 d 됐니? 자 여기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했다는 건 A부터 B까지 fx 적분이니까 이 넓이지. 됐니? 갔냐 안 갔냐? 됐니? 그 다음에 우리는 이 퍼랭이 넓이를 뭐 해줘야 돼? 둘을 뭐 해야 돼? 더해야 되잖아. 근데 이 퍼랭이 넓이는 C부터 D까지잖아. 근데 이 C부터 D까지라는 게 Y축에서 보면 여기가 C부터 D까지거든. 맞아 틀려. 됐니? 그러면서 요 놈의 식기에서 지금 쳐다보게 되면 여기 부분 이렇게 굴곡진 여기 GX가 있겠지. 위로 볼록이잖아. 얘를 옆에서 보면 이렇게 잘려진 여기가 위로 볼록인 거야. 이해 갔니?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얘가 위로 볼록이죠. 즉 이 모양과 이 모양이 같아요. 근데 쌤 저 안 같은 거 같은데요. 이걸 수식상에서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잘 이해 안 가시면은 그냥 같다라는 걸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얘는 왜 같냐면 다시 봐. 이거 어느 축 적분이니? Y축 적분이잖아. Y축 적분하려면 변수가 Y 나와야 돼. 그러면서 이거 적분하는 구간에 이게 Y 나와야 되고 BY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누구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 X 들어가야 된다 그랬지. 표현 이해 갔어? 자, 봐. 이 함수식이 실제로 y는 fx잖아. 얘의 역함수를 찾을 때 1학년 때 뭐라 그랬냐면 xy 먼저 바꾸라 그랬어? 아니야. 누구 나는 꼴로 고치라고 했어? x 나는 꼴로 고치라고 그랬지. x는 그럼 얘 뭐 되는 거야? gy거야. 맞아 틀려.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이 퍼랭이 부분은 x는 gy라고 고쳤으니까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gy를 적분하는 거야. 실제로 이 표현. 맞아 틀려. 표현 이해 갔니? 그러면 gy를 적분하는 건데 쌤 이거는 변수 y잖아요. 왜? 우리가 보통 함수를 얘기할 땐 x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x하고 고쳐놓고 역함수 찾을 때 x하고 y 뭐 한다 그랬어? 체인지 한다 그랬지. 그게 얘라는 거야. 정답분 모양에서.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둘을 뭐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더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퍼랭이하고 얘를 더하는 거네. 그럼 퍼랭이하고 얘를 더하는 거니까 이 전체는 이런 기역자 모양일 거야. 지금 그림상에서 보면.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이 기역자 모양의 넓이를 구하려면 전체 사각형의 넓이에서 쪼매난 사각형의 넓이를 뭐 해주면 되겠어? 빼주면 되겠지. 그럼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길이 얼마? B 세로 길이 D, B 곱하기 D에서 쪼매난 사각형 뭐 곱하기? A 곱하기 C를 뭐 하시면 빼면 됩니다. 표현 이해 갔니? 됐나요? 그래서 나중에 치환 적분은 이 변수상의 장난질을 가지고 그냥 푸는 게 치환 적분인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알아야 될 건 단순한 이런 거야. 원래 함수에서 변수가 누구고 x였으면 역함수에서는 변수가 뭐인 거야? y인 거야. 원래 함수의 y가 변수 되는 거야. 그렇잖아. 됐냐 안 됐냐? 그걸 우리가
y라는 걸 변수로 안 쓰려고 x하고 y를 체인지 시켜버린 것 뿐인 거야. 함수 보통 x 변수 쓰니까. 이해 갔어 안 갔어? 이게 좀 더 정확한 역함수의 논리예요. 원래 함수의 변수 y. 그치요? 원래 함수의 f가 쐈잖아? 얘가 변수가 돼서 반대로 쓰는 거니까. 이해 갔니? 됐나요? 됐지요? 오케이. 그러셔서 반드시 이 전제조건 만족해야 되니까 이 역함수의 적용분은 이 틀 하나를 기억하시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됐나요? 정답! 그래서 머릿속에 갖고 가야 될 내용은 이 두 가지. 얘는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아직까지 이해 안 되신 분은 요거 1대1 대응까지 딸고 들어오시고요. 필기하시고 좀 쉬었다 오겠습니다. 나머지 내용 정도 할 수 있으면 정도 좀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먼저 프린트부터요. 프린트 우리 한 문제 들 풀었으니까. 자, 프린트 11번이요. 오른쪽 그림은 직선 y는 x와 다항함수 fx의 그래프에 프린트 11번입니다. 일부분이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도함수에서 우리 중요한 건 뭐 보는 거라 그랬어? 부호라 그랬지. 도함수가 무슨 수라는 거야? 양수. 그러면 fx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증가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항상 증가하니까 무슨 함수가 존재해? 역함수가 존재하겠지요? 그랬을 때 f0가 4분의 1이고 f1은 1이랍니다. fx를 적분하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야. 그 다음 f 인버스 x를 적분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 그렇지, 정적분에서 역함수 나왔잖아? 그런데 정적분의 역함수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4분의 1부터 1까지지. 그럼 이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 이 틀에 맞냐 안 맞냐. 예, 가서 이 틀에 맞으려면 이 조건 만족해야 된다고. 됐니? 그러면 fx 그럼 다시 fx 적분을 봐. 적분 구간이 x 얼마부터야? 0이지. 그때 함수값 얼마니? 4분의 1이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fx 정적분 구간에 0 동그라미 치시고 그게 뒤에 역함수에 얼마랑 연결돼 있어? 4분의 1과 연결돼 있지요. 됐어 안 됐어? 화살표 치시고요. 다음 fx 정적분 구간에 또 얼마 나와 있니? 1 나와 있지? 그게 역함수 정적분 구간에 얼마로? 1이잖아. 둘 또 연결돼야 안 돼? 되지. 그러면 이놈의 식기에 둘 모함값이니까 더함값이니까 얘는 어떤 모양? 기역자 모양의 넓이라고. 그럼 뭐 곱하기 뭐해서? 1 곱하기 1에서 누구를? 4분의 1 곱하기 0을 뭐해라? 빼라.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얼마? 1 됐지요. 뭔 소린지 이해 갔니? 표현 이해 갔나요? 오케이. 다시 교재를 다시 가보겠습니다. 교재로. 자, 교재 가셔서 함수 fx는 x 상승 더하기 2입니다. 맞아 틀려? x 상승 더하기 2예요. 얘의 역함수를 y는 뭐라고 표현한다면 959번입니다. gx라고 표현한다면 그러면 3차함수 역함수 우리는 알아 몰라? 몰라. 됐니? 먼저 내신이니까 틀 맞추기부터 확인하시는 겁니다.
0부터 2까지 fx 적분한 거와 2부터 10까지 gx를 적분한 값을 확인하라고 얘기했지요. 그러면 또 확인하시는 거야. 저 조건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그럼 x 얼마일 때 함수값 확인해야 돼? 0일 때 함수값이 얼마야? 그게 gx의 함수값이랑 연결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지요? 다음 또 x 2일 때 얼마 함수값 확인해야 돼? x 2일 때 함수값 확인하면 10과 연결돼 있지? 그러면 요놈의 식기도 연결돼 있잖아? 그럼 뭐 곱하기 뭐에서? 2 곱하기 얼마에서? 10에서 얼마를? 0 곱하기 2를 뭐 하시면? 빼고 끝내시라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이게 내신에서 먼저 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고요. 다음 963번으로 가셔서 이제 그 내신 패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식을 쓸 수 있는 기초 패턴과 나머지 문제들은 그냥 풀어내셔야 되는데 그럼 나머지 문제들을 어떻게 푸느냐? 어렵진 않습니다. 자, 쳐다보시면 fx는 x제곱이고 요놈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다면 두 곡선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라고 얘기했죠. 그럼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그 둘러싸인 부분이 누군지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fx는 y는 x제곱이라는 x 0보다 크거나 같은 요게 fx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gx를 그리려면 역함수는 무슨 대칭이니까? 그렇지. y는 x 대칭이니까 y는 x 대칭을 시켰을 때 gx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왜? 함수식을 우리는 찾을 필요는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럼 fx와 누구로 둘러싸여 있는? gx로 모되어 있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건 우리는 당연히 얘 덧대서 확인하시고 그러면 여기일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그럼 이 지금 동그란 부 아무튼 저 모양의 넓이는 y는 x에 대해서 쳐다보니까 이 y는 x라는 놈의 식기에 대해서 몇 등분이 되겠니? 그렇지 2등분 되겠지. 근데 우리는 이 gx의 함수식을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위쪽 넓이를 이용해야 될까? 아래쪽 넓이를 이용해야 될까? 아래쪽 넓이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됐어 안 됐어? 그럼 이 아래쪽 넓이는 몇 차 함수와? 이건 1차 함수와 몇 차 함수? 2차 함수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네. 그러면 뭐 쓸 수 있어? 공식 쓸 수 있죠? 그러려면 이 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점은 gx하고 fx의 교점이기도 하지만 누구를 이용해서? y는 x하고 교점이잖아. 그러니까 이 교점 찾으려면 x제곱과 누구랑? x랑 같다라고 나와야겠지. 그럼 x는 얼마와? 0과 x는 얼마? 1 떨어질 거 아니야. 됐어 안 됐어? 그럼 이 부분 넓이는 몇 분의? 6분의 절대값 얼마에? 1에 다음에 1에 몇 승? 3승. 그럼 6분의 얼마? 1 나오겠네. 그럼 그거 몇 배 하니까? 2배 하니까 얼마? 3분의. 그렇지. 됐니? 이런 것들은 그냥 풀어내시고 그 먼저 그러니까 확인하셔야 될 건 틀에 맞냐 안 맞냐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풀어내시는 거야. 표현 이해 갔지요? 오케이? 정답! 자, 다 되셨으면 이제 노트 피셔가지고 마지막 내용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교재가 다 끝나겠네요. 아이고 생각보다 오래 걸렸지만 자, 아무튼 자 노트 피셔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했던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 뭐 기초 내용 다시 한 번만 점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을 얘기를 할 때는 수직선 위에서 물체가 움직일 거 아니야. 당연히 뭘 가한다면 힘과 한다면. 됐니? 그럼 물체가 움직이는데 수직선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어느 쪽과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왼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누구는? 속도는 무슨 수? 양수. 다음 왼쪽으로 움직이면 속도는 음수. 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건 위치가 뭐 하는 거야? 증가하니까. 왼쪽으로 움직이면 위치가 뭐 하니까? 감소하니까. 됐니? 자, 그랬을 때 그때 익혔던 내용 다시 한번 봤으면, 자, 위치라는 놈과 같은 표현은 뭐? 그렇지. 좌표. 아우, 야, 필요 없는 문과가 하고 있으면 어떡하니? 니들은 필요한데. 내가 나중에 이거 똑같이 나온다고 그랬잖아. 기본기는 이렇게 해야 돼. 평면운동으로 돌아간다니까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위치나 얘네들이 물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위치를 나타내잖아. 그때 이 물체의 움직임은 변수를 뭘로 깔고 있다고 그랬어? 그렇지. t, 시간 깔고 있지야. 그래서 보통 위치를 우리는 xt,라고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됐냐 안 됐냐? 다음, 위치를 뭐 해버리냐? 미분하면 누가 나오고? 속도가 나오고요. 속도를 우리 무슨 t? vt라고 표현한다 그랬지요? 됐니? 그랬을 때 여기에서 한 번 더 기억하셔야 될 건 속력이라는 놈의 식기는 속도의 뭐니까? 크기니까 절대값이 아니라 크기라고 인지하시라 그랬습니다. 됐니? 너네들은 크기로 인지해야 된다. 왜 얘기했어? 너네는 기호는 절대값 기호지만 저거 속도가 무슨 개념이라서 벡터 개념이라니까. 벡터 들었으면 기억하셔야지. 저건 크기 개념이야. 됐니? 넌 절대값 해도 돼. 넌 어차피 거기 저기 다니까. 다음 속도를 또 뭐하면? 미분하면 누구 나와? 가속도 나올 거 아니야. 가속도 AT. 됐니? 그럼 반대로 가속도를 뭐 해버리냐? 적분하면 뭐 되겠니? 속도 되고, 속도를 뭐 하면? 적분하면 뭐 나와? 위치 나오겠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면 이제 봐. 얘 누구 표현이야? 위치 표현이잖아. 몇 초에서의? t초에서의 위치. 요 놈을 뭐 하면? 미분하면 누가 돼버려? 속도 되지. 맞아 틀려? 그러면 속도는 위치의 도함수네. 그럼 반대로 속도를 뭐 해버리면? 적분하면 누구 나와야 돼? 누구 나와야 돼? 위치만 나오면 되니 안 되니? 플러스 뭐? C 나와야 될 거다. 즉 속도의 무슨 적분 중? 적분이 몇 개인데? 여러 가지. 그렇지. 우리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거. 부정적분 존나 많습니다. 그 존나 많은 놈 중에 몇 가지가 하나가 위치에 상수를 갖다 붙이는 게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갔어?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기초 개념인 거고요. 여기까지가 그 기초 개념을 토대로 첫 번째 우리가 뭘 찾을 거냐면 t초 후에 위치를 표현을 할 건데, 표현 이해갔니? 용어 잘 기억하셔야 된다. 용어의 차이점을 익히셔야 돼요. 표현 이해갔어? 자, t초 후에 위치를 찾는다는 건, 자, 예를 들어 3초 동안에 내가 오른쪽으로 3칸 갔어. 다시 3초 동안에 오른쪽으로, 여러분들 설정에서 오른쪽은 여기니까 오른쪽으로 3칸을 갔습니다. 됐어 안 됐어? 아, 내 입장에서구나. 어쨌든 오른쪽으로 3칸을 갔어요? 그러면 이때 나의 위치는 3이야? 플러스 A. A가 뭔데? 원래 있던. 그렇지. 즉 그 얘기 무슨 소리냐면 내가 처음 위치가 원점에 있었는지 또는 1이라는 위치에 있었는지 우리는 알아볼라. 몰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면 어떤 t초 후의 위치를 잡으려면 t초 후의 위치를 표현하고자 하는 거니까 위치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치란 놈의 식은 누구를 적분해야 되는데? 속도를 적분해야 되잖아. 근데 이건 그냥 부정적분이잖아. 그러니까 시간을 필요로 할 거 아니야. 3초 동안 이동하는 게 표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3초 동안 표현이 이동하니까 0초부터 몇 초까지? 3초까지 적분해야 되겠지. 근데 t초 후라면 여기를 뭐라고 적분하는데 0초부터 t초까지 적분하면 될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렇다면 이때 이 t라는 건 당연히 뭐 취급이 될 것이고 상수인 겁니다.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이게 상수 취급이니까 요 놈의 새끼를 DT라고 하셔도 크게 무방할 거고요. 그래도 만약에 헷갈리신다면 속도식을 변수로 그냥 바꿔서 가셔도 되겠죠. 근데 이랬다 그래서 우리는 얘의 위치를 바로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없거든. 그럼 여기에 뭐가 추가가 돼야 돼? 나의 무슨 위치가? 처음에 뭐가 있어야 돼? 위치가 들어와야 될 거라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됐어? 즉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건 몇 초 후에 위치를 찾아? 그러면 무슨 위치에다가 처음 위치에서 그만큼 위치가 간 거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위치가 이 위치라는 놈의 시기가 항상 오른쪽만 이동할 수는 있어 없어? 없어. 어느 쪽으로 가? 왼쪽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적분을 하는 거야. 왜? 정적분하면 무슨 수? 양수음수 나오잖아.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t초 후에 속도를 3t-2일 때 5초 후 전피의 위치를 표현해라 라고 한다면 요놈의 식기는 당연히 5초 위치, 전피의 위치 인테그랄 적분해야 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5까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누구를? 속도니까 누구를? 3t 마이너스 1을 적분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여기에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지. 플러스 처음 위치. 됐지요?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다음 두 번째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겁니다. 위치의 변화. 다시 위치의 무슨 양? 변화량. 표현 이해 갔니?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초일 때 수직선에서 나의 위치가 3에 있어요. 다시 몇 초일 때 위치라고? 1초일 때 내 위치입니다. 다음 3초일 때 위치가 마이너스 1에 있습니다.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1초에서부터 3초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4 나와야 되겠지. 즉 항상 까먹는 애들이 뭐가 있냐면 위치 변화량 하면 무조건 양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에요. 이해 갔어 안 갔어? 위치의 변화량은 무슨 수도 가능하다는 거야? 음수 가능한 거야. 됐니? 그러면 1초일 때 위치에서 3초일 때 위치 얘네들 위치 변화량을 구하려면 말 그대로 1초일 때 위치에서 몇 초일 때 위치를 3초일 때 위치를 뭐 해줘야 돼? 빼야 될 거 아니야.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근데 위치를 미분하면 누구 나왔어? 속도의 무슨 적분이? 부정적분이 위치잖아. 그러면 이 식기는 적분하는 게 될 거거든. 맞아 틀려? 됐냐 안 됐냐? 누구를? 속도를 적분해야 돼. 누구에서? 1초에서부터 몇 초까지? 3초까지. 표현 이해갔니? 그러니까 이 적분한 값이 무슨 수가? 음수 나오겠지. 표현 이해갔니? 됐나요? 당연히 잠깐만 1초에서부터 3초의 위치 변화량 마이너스 4. 그래서 우리 3에서 1 빼야 되죠. 미안합니다.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렇다면 얘를 1번화 해보자고. 다시 뭐 하자고? 1번화 하자고. 그래서 맨날 힘든 거야. 이렇게 문자화 시키는 게. 표현 이해갔어? 우리가 이런 예제를 들면은 단순한 건데 다시 한 번 더 T1에서의 전피에 일반화시키면 VT 있을 때
일 때. 뭐 VT가 아무튼 있습니다. 됐지요? T1에서 T2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면 단 T1이 T2보다 작아. 그러면 얘가 1초면 얘는 예를 들어 몇 초라는 거야? 3초라는 거야. 표현이 얘가 안 갔어. 그럼 위치에 뭐 구하라 그랬으니까 변화량 구하라 그랬으니까 몇 초일 때 위치에서 T2초일 때 위치에서 표현이 얘가 안 갔어. 몇 초일 때 위치를 T1일 때 무엇을 위치를 뭐 해줘야 돼? 빼야 되겠지.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당연히 나중 시간에서 앞에 시간의 위치를 뭐 하는 게 빼는 게 위치 변화량일 테니까. 됐나요? 그러면 나중 시간에서 위치 변화량을 빼는데 위치는 누구의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속도의 부정적분이니까 이 식기는 적분하면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T1부터 T2까지 누구를? 속도를 뭐 해주면 돼? 적분하면 되겠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표현이 갔니? 오케이. 자, 정도는 여기까지. 하나 더 적을 게 있는데 한 문장이니까. 내일은 우리 동일하게 1시에 보충입니다. 까먹지 마시고요. 수요일만 다음 주 일요일날 수업을 못하니까 알겠어? 다음 주 일요일날 그 뭐야 장인어른 첫째 살에서 거기를 가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일날 우리 바로 전날 수업합니다. 12시라 그랬어요. 12시부터 5시. 자, 왼쪽은 지웁니다.
따라 해. 자, 됐지요? 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전에나 여러분들 좀 알아듣기 쉬우라고 1초, 3초로 얘기를 했고요. 시간을. t는 1. 이게 그럼 몇 초일 때라는 거야? 1초일 때. t는 3. 저게 몇 초일 때라는 거야? 그렇지. 표현이 같지요? 그럼 t는 1일 때 위치가 3이고요. t가 3일 때 위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1초부터 3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이동한 거리 얼마 나와? 4 나오지. 1초부터 3초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4 나오잖아. 그러면 이동 거리와 다음에 위치 변화량은 같은 개념인 거야? 다른 거야.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실제로 이동 거리를 표현하려면 3초일 때 위치에서 1초일 때 위치를 빼는데 여기에서 거리니까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양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 씌워야 될 거 아니에요.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얘를 절대값을 씌웠다는 건 얘는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VT를 적분한 식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는데 이 전체 절대값을 씌운다는 건 말은 안 돼. 맞아 틀려?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여기에 절대값 씌우는 게 아니라 어디에? 이 안에 절대값 씌워야겠지.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럼 요 식기를 마찬가지로 일반화시키면 점 P에 속도가 있고요. T1에서 T2까지의 이동 거리를 구하면 또는 무슨 거리를 구하면 운동 거리를 구하면 이동 거리, 운동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얘는 몇 초일 때 위치에서 T2에서의 뭐에서 위치에서 T1에서의 무엇을 위치를 뺀다? 아니지요. 뭐 씌워야 돼? 절대값 씌워야지 이동 거리일 거 아니야? 그럼 이 식기는 인테그랄 T1부터 T2까지 VT를 적분하는 식이 아니라 요놈의 식기에 뭘 씌운 거? 그렇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다시 이거는 정적분이잖아. 정적분과 넓이는 같다 그래서 다르다 그랬어. 다르다 그랬지. 즉 정적분은 음수가 가능하지만 넓이에서는 음수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양수화 시켜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즉 이동 거리가 넓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계속 배운 정적분에서. 됐니? 다음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무슨 적분만? 정적분을 얘기하는 거야. 표현 이해 갔죠?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헷갈려요. 여긴 개념만 세우시면 쉬운 거니까. 표현 이해 갔어? 오케이. 정답? 자, 오른쪽 씌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소단어 확인 문제 프린트로 가셔서 프린트도 이제 요거랑 내일만 한번 마무리가 다 되겠네. 자, 소단어 확인 문제 프린트 봤지요? 봤니? 자, 여기부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1번 좌표가 3인점에서 소단어 확인 문제 속도와 거리입니다. 1번 좌표가 3인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임의 방향 왼쪽 오른쪽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12-2T였을 때 T는 7일 때 말 바꾸면 몇 초에서일 때 7초에서의 점 P의 뭐 구하여라? 위치 구하여라. 그러면 위치 구하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속도인 누구를 12-2t를 접근하셔야 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어디까지? 7까지. 맞아 틀려. 근데 이렇게 그냥 단순 적분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위치 구할 때 안 된다. 누구? 처음 위치 얼마라 그랬어? 3. 그거 밑줄. 좌표 3인점 출발. 주의 잘 하셔야 된다고. 표현이해 같죠? 그래서 미분에서 이거 내용 나왔을 때 처음 위치 주의하라고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됐니? 다시 한 번 더. 2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시각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를 줬고요. 다음 T는 1부터 T는 5까지 점 P의 무엇의 변화량을 구하시오? 위치의 변화량 구하라 그랬지. 그러면 T는 1부터 T는 5니까 몇 초의 위치에서? 몇 초의 위치에서? 5초의 위치에서 몇 초의 위치를? 1초일 때 위치를 뭐 해줘야 돼?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식기는 적분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5까지 누구를? 8-2t를 뭐 해주면 돼? 적분하면 되겠지. 표현 됐냐 안 됐냐? 구분 정확하게 잘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3번 좌표가 5인점에서 출발하여 이제는 그럼 문제 읽으면서 바로 밑줄 치고 가야겠지요. 좌표가 5인점 출발. 처음 위치 얼마인 거야? 5인 거야. 신경 쓰셔야 됩니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의 속도 VT가 2-T라고 했을 때 점 P가 뭐가 바뀌는 시각? 그럼 운동방향 바뀐다는 건 속도가 무슨 수에서? 양에서 음이거나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지점이잖아. 그럼 속도가 양에서 음에서 양으로 바뀌니까 T가 얼마일 때? 2일 때라는 게 바로 보이죠. 그럼 몇 초에서의? 2초에서의 점 P의 무엇을 구하여라? 위치를 구하여라. 그러면 식으로만 표현해 봅시다. 그럼 2초일 때 위치 구하래? 자, 시작! 요놈의 식기는 위초는 x2는 시작! 인테그랄부터 나오면? 안 되죠. 시작! 5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2-t dt 됐냐 안 됐냐? 표현이 해갔니? 오케이. 다음 4번 쪼매나게 세모표. 이거 의외로 헷갈리는 사람 겁나 많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될 건, 야, 차를 타? 브레이크 밟아. 차 쓰냐? 안 쓰죠. 쭉 밀려가잖아. 관성 때문에. 얘 갔어 안 갔어? 그거 정확하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직선도로를 30m/s 속도로 달리는 전동차가 제동을 건지 t초의 속도를 VT라고 한다면 VT가 요놈의 식기 30-2t라고 한대. 그 얘기는 다시 제동을 걸었어? 브레이크를 밟았어. 전동차서? 아니잖아. 밀려가고 있을 거 아니야. 그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이해 갔냐 안 갔냐? 밀려가고 있는데 제동을 건 후 뭐 할 때까지? 정지할 때까지. 그럼 정지할 때 밑줄. 그럼 정지한다는 건 누가 제로라는 거야? 속도가 제로라는 거잖아.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속도가 제로인 거니까 속도가 제로가 될 때까지 몇 초가 걸리니? 15초 걸리죠. 그때 15초 동안 움직임 뭐 구하여라? 거리 구하여라. 그러면 움직임 거리 구하라 그랬으니까 4번에서는 적분하면 되겠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5까지 누구를? 절대값 30 마이너스 2t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지요? 됐나요? 근데 뭐 0부터 15까지는 얘는 항상 무슨 수니까? 양수니까 절대값 풀 때 그냥 풀어도 상관없겠죠. 우리 기존에 푸는 풀이처럼. 표현 이해 갔니? 오케이. 다음 5번 문제 계속 보시면서 갑니다. 자, 5번
자, 첫 줄 읽자마자 우리는 반드시 밑줄 치고 들어가야 돼. 어디다? 그렇지. 원점 출발 거까지. 됐니? 얘가 몇 초 동안 움직이는 3초 동안 움직이는 누구 그래프를 주고 시작한 거야? 속도 그래프를 주고 시작한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움직임 방향을 알 수 있을 거거든. 얘가 VT 그래프니까. 됐니? 자, 바로 이거부터 해석합시다. 자, 처음에 t가 0일 때 가만히 있었을 거 아니야? 움직였어. 속도 무슨 수야? 음수 나오지. 어느 쪽으로 움직이니? 왼쪽으로. 근데 문제에서 처음에 어디서 출발한다 그랬어? 원점이니까 원점에서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러다 몇 초가 될 때까지? 2초가 될 때까지 왼쪽으로 갔지? 그런 다음에 다시 어느 쪽으로? 그렇죠.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을 거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자, 그랬을 때 t는 0부터 t는 얼마까지? 3까지 점 p가 뭐야? 움직임 뭐 구하라 그랬어? 거리 구하라 그랬지. 그러면 0부터 3까지 움직임 거리니까 일단 식으로 표현하면 시작. 움직임 거리니까 0초일 때부터 3초일 때까지 움직임 거리 식으로 표현하면 시작.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절대값 VT DT일 거 아니야. 됐어 안 됐어? 그럼 뭐 물론 이 문제는 이걸 따로 가셔야 되는데 다시 이 거리를 구했다는 건 다시요. 속도 그래프잖아? 속도를 뭐하면? 적분하면. 됐어 안 됐어? 뭐가 나와? 위치 나오지. 그럼 그 얘기는 자 이만큼의 넓이를 구해보면 밑변 얼마? 높이 얼마? 높이는 마이너스 2가 아니죠. 높이 2. 그럼 여기 넓이는 얼마 나와? 2 나오겠지. 그럼 그 얘기는 다시 0초일 때 우리 어디 있어? 좀 더 다른 말로? 원점에 있지? 어느 쪽으로 움직여? 왼쪽으로 몇 칸을 가? 2칸을 가. 몇 초 동안? 2초 동안. 다음 어느 쪽으로 또 움직여? 오른쪽으로 움직이지? 오른쪽으로 몇 칸 가겠니? 이만큼 가겠지? 자, 여기는 밑변 얼마? 높이 얼마? 넓이는 1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오른쪽으로 몇 칸? 한 칸 가잖아. 그렇다면 3초일 때 나의 위치는 마이너스. 그렇지. 해석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직선으로 나와 있다면 굳이 식을 찾아서 적분하지 마시고 직접 해석하시라고. 됐어 안 됐어? 그러면 한 번 더 3초 동안 내가 움직인 거리는 이동 거리는 그렇지. 이해 갔어 안 갔어? 그게 넓이니까. 절대값이니까.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그러니까 이것만 정확하게 깨우치기만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계산할 필요 없이 얘네들의 뭘 이용해서 넓이 이용해서 바로 구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 이 문제들 전부 다. 이해 갔니?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필요하신 것 정도. 자, 다음 6번이요. 자, 이제 6번. 우리는 방금 전에 여기까지 했으니까 마지막 해석만 이제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자, 6번. TV 조금만 이따 하시고요. 자, 6번 봅시다. 또 어디 보자마자 밑줄 치셔야 되고. 그렇지. 얘가 누구 그래프다? 속도 그래프다까지 해석하셔야 될 거고. 자, 속도 그래프 봤습니다. 자, 원점 출발이에요. 어느 쪽으로 움직여요? 오른쪽으로 움직여. 몇 초가 될 때까지?
3초가 될 때까지 오른쪽 움직이지? 그럼 오른쪽으로 몇 칸 갔는지 우리는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틀려? 그럼 이 사다리꼴에 뭐만 구하면 돼? 넓이 구하면 되겠지. 아랫변 얼마? 3 윗변 얼마? 1. 높이 얼마? 1. 그러면 넓이 얼마 될 테니까? 2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몇 칸 갔어? 2칸 갔지요? 그 다음에 다음 놈 쳐다보니까 이번에 3초부터는 몇 초, 어느 칸으로 움직여? 어느 쪽으로 움직여? 왼쪽으로 움직이지. 몇 초가 될 때까지? 5초가 될 때까지. 그때 왼쪽으로 움직이는 칸을 보니까 밑변 얼마? 2. 높이 얼마? 2. 그럼 여기 넓이 얼마 나오니까? 2 나왔어. 그렇다는 얘기는 5초일 때 나의 위치는? 원점 그렇지. 원점이겠죠. 됐냐 안 됐냐? 다음 5초 지나면서 다시 또 어느 쪽으로 움직이니? 오른쪽으로 움직이지. 오른쪽으로 8초까지 움직일 거 아니야. 그때 밑변 얼마? 높이 얼마? 1이니까 얼마? 2분의 3이겠죠. 그럼 8초일 때 나의 위치는? 2분의 3일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그럼 해석 다 됐습니다. 기억! 8초 동안 운동 방향 2번 바뀐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지요? 다음 5초 후에 원점에 있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지요? 됐니? 이때 헷갈리시는 분 기억 3번 안 해요? 8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꿨는지 멈췄는지 알아 몰라? 몰라. 운동 방향 바꿨으면 넘어갔어야지. 이해갔어 안 갔어? 오케이. 다음 니은 5초 후에 원점에 있다. 됐지요? 디귿 전피는 8초 후에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맞아 틀려? 틀리죠? 언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니? 3초 그렇지 3초일 때. 됐지요? 오케이. 끝. 됐어? 어이, 자 그러셔서 내일 여러분들은 뭘 해오셔야 되냐면 안식까지 오늘 한 거 오답. 됐어? 오늘 한 거 오답. 그 다음에 프린트 맨 뒤에 나와 있는 뭐 나와 있어? 속도 거리 나와 있지? 요거 문제 풀어오시는 게 숙제입니다. 됐나요? 오늘 한 거 오답과 프린트 맨 뒤에 속도 거리를 풀어오시는 게 숙제예요. 됐지요? 오케이.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겠습니다. 내일 1시입니다.